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리버풀. 해당 시즌에 아쉽게 리그 준우승에 그쳤지만 승점 97점으로 프리미어 리그 역대 승점 3위에 해당하는 승점을 쌓았습니다. 실점수도 22실점으로 5대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후 19-20 시즌에는 압도적인 리그 레이스를 보여주며 3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2021 시즌 여러가지 악재로 인해 현재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내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 시즌 리버풀의 악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리버풀의 악재는 센터백 줄부상입니다. 리버풀은 2021 시즌이 시작하기 전 대안 로브렌을 제네트로 이적시키며 1군 센터백 3명으로 시즌을 시작하는데요. 많은 리버풀 팬들은 우려를 보냈지만 리버풀은 4옵션 센터백을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려의 시선 속에 시작한 2021 시즌, 결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리그 5라운드 에버튼전에서 리버풀의 핵심 수비수 반다이크가 시즌 아웃급 부상을 당합니다. 경기가 시작된 지 5분 만에 반다이크는 공격을 하기 위해 상대 진영으로 질주하던 도중 에버튼의 골키퍼 조던 픽포드에게 걸려 넘어졌죠.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던 반다이크는 간신히 일어났지만 몇 번 운동장을 걸어본 후 도저히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에 더 이상의 러닝을 포기하고 조 고메즈와 교체되었습니다. 리플레이로 무릎이 돌아가는 것이 보였을 정도로 크게 부딪힌 만큼 그의 상태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결국 반다이크는 경기 후 목발을 짚고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었죠. 반다이크는 남은 시즌을 소화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한 것도 문제지만 십자인대 파열이란 부상이 복귀 이후 기량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이렇게 반다이크의 사실상 시즌 아웃 부상으로 1군 선수 중 조고메즈와 조엘 마팁밖에 센터백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고메즈마저 큰 부상을 당했는데요. 11월 12일 아일랜드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훈련 도중 부상을 입어 장기 이탈하게 됩니다. 이에 남은 한 자리 센터백 자리를 미드필더인 파비뉴, 핸더슨과 유스팀 센터백들이 메우게 되죠. 하지만 남은 한 명의 중앙 수비수인 조엘 마팁은 부상으로 자주 결장하는 유리몸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이번 시즌만 해도 리그 19라운드까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경기가 무려 9경기나 됩니다. 게다가 20라운드 토트넘전에서 선발 출장에 전반 도중 또 부상을 입어 하프타임에 교체되었습니다. 마팁의 부상은 팬들의 생각보다 더 심각한 발목 부상이었고 마팁은 결국 시즌 아웃이 되었죠. 이렇게 리버풀의 1군 전문 센터백 3명이 모두 전멸하게 되고 리버풀은 이적 시장 마지막을 앞두고 급히 벤 데이비스를 영입하고 오장 카박을 임대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리버풀의 악재는 티아고 알칸타라의 부상입니다. 티아고는 19-20 시즌 미넨의 트래블을 이끌고 리버풀로 이적했는데요. 티아고가 합류하면서 리버풀은 기존의 측면에만 지나치게 집중되며 단조로웠던 공격을 중앙에서도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리버풀 팬들은 티아고의 영입을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바이에른 미넨이 트래블을 달성한 19-20 시즌 후반기 4-2-3-1 포메이션에서 티아고는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 전체적으로 공격 방향을 설정했죠. 또한 분데스리가에서 경기당 74.9개의 패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당시 바이에른 미넨 미드필더 가운데 팀 내 1위였습니다. 동시에 패스 정확도는 무려 90.5%였죠. 특히나 리버풀의 미드필더들은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활동량과 수비력에 치우쳐져 있는데요. 수비력을 갖춘 플레이메이커인 티아고가 여기에 합류하면 랄라나 쿠티뉴의 이탈 이후 실종됐던 중앙을 통한 공격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되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티아고는 리버풀로 이적하고 바로 다음 경기인 2라운드 첼시전 교체 명단에 포함되었죠. 이후 하프타임에 부상 우려가 있는 핸더슨과 교체되며 프리미어 리그 데뷔전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45분 만에 무려 75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며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PL 측에서 옵타를 통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한 2003년 이래 45분 기준 가장 많은 패스 성공 횟수 기록이었죠. 이후 5라운드 에버튼전의 선발 출장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에버튼의 강한 전방 압박에도 볼을 문제없이 소유해냈고 조던 핸더슨과 함께 이번 시즌 비약적으로 강해졌다고 평가받는 에버튼의 중원을 완전히 압도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경기 템포 속에서도 방향 전환, 전진 패스 등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후반 막판에 히살리숑의 끔찍한 태클로 인하여 무릎 부상을 당하는데요. 2020년 마지막 경기인 16라운드 뉴캐슬전에서 후반 28분 교체 출전하며 부상에서 드디어 복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리버풀의 악재는 디오그 조타의 부상입니다. 디오그 조타는 2020년 여름 울버햄튼을 떠나 리버풀로 이적했는데요. 조타는 이적 이후 좋은 폼을 보여주며 이전 부진하고 있던 피르미누를 밀어내고 주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4,500만 파운드, 한화 약 700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한 조타는 이적 당시 백업 자원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적료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죠. 하지만 조타는 이적 이후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렇게 주전 자리로 도약한 조타는 리그에서 9경기 5골, 챔피언스 리그에서 6경기에 모두 나서 4골을 기록했죠. 조타는 팀이 필요할 때 득점을 기록해주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리버풀 공격에 힘을 실었는데요. 하지만 미드윌랑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고 후반 42분 교체되면서 리버풀은 또다시 부상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무릎을 다친 조타는 결국 팀 전력에서 이탈했고 이후 리버풀은 많이 아쉬워진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알아볼 리버풀의 악재는 조던 핸더슨의 부상입니다. 핸더슨은 최근 리그 25라운드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전반전 도중 사타구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되었는데요. 핸더슨을 잃은 리버풀은 이날 안필드에서 0대2 완패까지 당했죠.
최근 부진에 빠진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4연패를 당하며 6위로 밀려나 디펜딩 챔피언으로 시작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재패가 사실상 좌절됐습니다. 현재로서 리버풀의 현실적인 목표는 프리미어리그 4위권 진입이죠. 더 큰 문제는 핸더슨의 공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인데요. 현지 언론은 사타구니 부상을 당한 핸더슨이 약 10주간 결장이 예상된다며 그가 4월에는 복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핸더슨은 올 시즌 리버풀이 수비수 버질 반다이크, 조 고메즈 등이 장기 부상을 당하며 최근에는 중앙 수비수로 활약했죠. 그러나 리버풀은 반다이크, 고메즈, 조엘 마팁, 파비뉴에 이어 핸더슨마저 장기 부상을 당하며 수비진을 구성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은 핸더슨이 8주 만에 복귀해도 라이프치히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경기를 포함해 약 5경기를 그가 없는 상태로 치러야 하죠. 다음으로 알아볼 리버풀의 악재는 클롭의 모친상입니다. 위르겐 클롭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클롭은 지난 1월 19일 코로나19로 인해 향년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클롭은 어머니를 떠나보냈지만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19 때문이었는데 동일 방역 당국은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죠. 영국발 입국자는 음성 판정을 확인받아야 하며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클롭이 독일로 향했다 하더라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시 5일의 자가격리를 더 이행해야 하죠. 그럴 경우 클롭은 최대 4번의 리버풀 경기에 결장해야 했습니다. 리버풀은 SNS를 통해 클롭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고 리버풀 외에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 토트넘, 바르셀로나 등이 SNS를 통해 클롭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리버풀의 악재는 알리송의 부친상입니다. 리버풀 주전 골키퍼 알리송 베케르의 아버지가 브라질 남부에 있는 휴가용 별장 근처 호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브라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알리송의 아버지 호세 베케르가 전날 자신의 소유지 근처 호수에서 수영하던 도중 실종됐다고 합니다. 지역 구조팀이 야간까지 수색을 이어간 끝에 25일 0시경 시신이 발견된 것이죠. 현지 경찰 대변인은 범죄 가능성은 없으며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송은 지난 4대1로 패배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대패의 원인을 제공해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부친상을 당한 알리송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 불참했죠. 지금까지 리버풀의 악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버질 반다이크, 조 고메즈, 파비뉴, 조엘 마팁, 조던 핸더슨 등 8명이 부상당한 상황인데요. 이번 시즌 들어 부상자 누적 결장 일수로는 1029일로 프리미어리그 누적 결장 일수 1위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는 리버풀에게 클롭의 모친상과 알리송의 부친상 등 악재가 겹치며 디펜딩 챔피언이 이번 시즌 챔스 진출권을 따내는 게 현실적인 목표로 보이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